시간에는 문법 파트 종결의 표현부터 그다음에 시제의 표현까지 한번 볼 거고요. 선생님이 좀 천천히 설명을 하는 것 같으면 1.2배속으로 빨리 듣기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연습장 이렇게 펴놓은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손으로 정리하는 연습까지 해보도록 하자. 자, 종결의 표현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죠? 화자라고 하죠. 화자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 즉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것이 평서문에서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림문으로 내용이 나눠지는 거야. 자, 종결 어미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서문이라는 거는 특정한 요구 없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단순하게 진술하는, 말하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그쵸? 다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요. 또는 뭐 합니다. 오, 네. 이런 단어들의 종결 어미로 사용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지나간다, 지나간다. 자, 어떤 종결 어미가 사용이 되었죠? 자, 여기 사용이 된 거네요. 아이들이 오네, 여기서는 오네, 이렇게 종결 어미가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되는 말을 우리가 평서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의문문은 청자, 즉 듣는 사람한테 답을 요구하는 문장이야. 그러면 질문의 형식으로 되겠죠. 보통 뭐뭐 하니? 뭐뭐 합니까? 뭐뭐 하나? 뭐뭐 하는가? 뭐뭐 하느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예시문을 볼까? 준비하니? 자, 그 다음에 끝났느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감탄문은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구려, 뭐뭐하는 군, 뭐뭐하는 구나, 이렇게 감탄문 사용하는 거예요. 마침내 원하는 책을 구했구나, 구했구려, 구했군, 이거 감탄문이 사용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시랑 좀 연결해서 본다면 시에서 감탄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죠? 네, 뭐 어디서는 감탄문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서는 영탄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감탄법, 영탄법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종결 어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구려, 저 산이 참 아름답구려, 아름답군, 아름답구나, 이렇게 종결 어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에서 표현기법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명령문 볼게요. 이거는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라, 뭐뭐라, 뭐뭐 하게, 뭐뭐 해요,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려무나,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표현에서 보면 철수야 건강을 위해 운동해라. 해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령하네요. 듣는 청자인 철수가 말하는 화자보다 조금 더 어떻죠? 나이가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해라. 그죠? 또는 일찍 집에 가려무나, 이것도 듣는 청자가 좀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명령문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유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권유한다라고도 하죠. 자, 이거는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뭐뭐 하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민주야, 어머니께 편지를 쓰자. 그러면은 민주만 쓰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상대방의 행동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도 시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 얘들아. 어떤 시에서는요, 이게 권유형으로 청자에게 말을 한다라는 표현들 쓰거든요. 그럴 때 종결 어미를 좀 보면 돼요. 자,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뭐뭐 하세. 이렇게 권유하는 권유형으로 시에서도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결 어미를 여러분이 활용하면 좋아요.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명령문과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자, 문장의 성분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명령문과 청유문은 이렇게 서술어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결어미를 이용을 해서요. 자, 쓰자라는 말은요. 쓰다라는 기본형에서 나왔거든요. 쓰다라는 것은 뭡니까?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네, 행동하는 거잖아요. 동사라는 서술어예요. 그죠? 여기 기본형에서 종결형 어미, 자, 권유형. 이 자가 붙어서 쓰자라는 청형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청유형으로 바꾸고 또한 명령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여기 보면 자, 집에 가려무나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것도 명령형이거든요. 원래 이것의 기본형은요. 집에 가다예요. 가다인데요. 뭐랑 만났어요? 종결형, 려무나 이렇게 만나서 가려무나 이렇게 만났거든요. 가다도요. 뭐죠, 얘들아? 동사이거든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실을 종합할 수 있냐면 명령형과 그리고 청유형을 우리가 만들 때는 어디서만 사용이 된다? 서술어에 동사만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네, 동사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뭐는 사용할 수 없냐면 형용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형용사는 그 상황에 그 대상이 성질이잖아요. 성질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거나 권유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동사는요,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유하고 명령했을 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명령문과 청유형을 쓸 때는 동사만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잠깐 예시를 본다면 예쁘다라는 것은요. 동사가 아니거든요. 얘는 뭐예요? 형용사거든요. 예쁘다라는 것은 일종의 성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잘못 쓰는 게 있어요. 뭐죠? 예뻐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뻐지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뻐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예뻐지자는 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유잖아요. 이거 잘못된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요. 시간적 표현의 선어말음이 겠다, 더 이런 말과 쓰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선생님이 좀 요거 설명해 주려고. 왜냐면 뒤에 또 시간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민주야, 편지를 쓰자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얘를요, 명령형으로 쓴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제 앞으로 운동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싶어, 철수한테. 근데 미래형으로 이제 시간의 표현 선어말 어미를 사용을 하겠어. 그러면 get을 넣어보자고. 그럼 나는 운동을 하겠어. 라는 거는 미래 시제잖아. 그치, 얘들아? 그런데 이걸 명령형으로 바꿔봐. 운동을, 철수야,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겠어라? 겠어라? 종결어미, 명령은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라를 붙여서 운동을 하겠어라? 무슨 사투리도 아니고 할 수가 없죠. 그쵸? 또한 권유형으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민주야, 어머니께 뭐 다음 주에 편지를 쓰자. 뭐 이거는 가능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선어말 어미라면 get을 넣어보자. 민주야, 어머니께 편지를 쓰겠자? 권유할 수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명령형과 얘들아, 명령형과 그 다음에 청유형에서는요.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시제 표현을 사용을 하는 이 선어말 어미를 쓸 수 없다는 거야. 선어말 어미.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선어말 어미를 제외한 뭐 다음 주에 라던가 내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붙일 수 있죠? 민주야, 어머니께
다음 주에 편지를 쓰자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쓸 수가 없더라. 이거는 함께 쓰이지 않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의문문의 종류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의문문은 아까 방금 청자에게 질문을 요구하는 문장의 의문문이 있었어. 그죠? 근데요, 의문문도 조금 종류가 나눠져요.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도 있어요. 일정한 설명을 상대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민수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니? 라는 건 민수가 내가 지금 뭐를 해서 뭘 먹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응, 아니야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설명을 의문하는 의문문이 있고요. 판정 의문문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간단한 답을 요구하는 거야. 응, 아니 이 정도예요. 민수가 사과를 먹었니? 그러면 네, 아니요, 응, 아니 할 수 있잖아요.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고요. 수사의 의문문은요. 명령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미 말 자체의 상대방한테 행동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민수에게 사과 하나 못 사주겠니? 사과 하나 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사의 의문문이야. 그리고 선생님 시험 문제 의문문의 종류가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종결어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잠깐 설명을 같이 한 거니까요. 이렇게 이건 간단하게 알고 보세요. 자, 그러면 같이 그냥 빨리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문장의 종결의 표현의 종류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민수야, 추우니까 빨리 문을 닫아라. 자, 잠깐. 종결의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얘들아, 이 종결을 확인해 보는 거야, 종결. 이해갔죠? 이것은요, 시에서 적금할 수 있어. 시에서 얘들아. 종결 어미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이게 의문 형태의 서리법인지. 서리법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의문으로 끝내는 거잖아. 의문형 종결 어미. 그리고 뭐죠? 감탄법. 또는 영탄법. 그죠? 감탄법, 영탄법인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결어미 꼭 확인해 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종결의 표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종결을 찾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문을 닫아라, 닫아라, 뭐뭐 해라. 뭐죠, 얘들아? 명령이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가자. 뭐죠? 권유예요. 권유? 선생님이 또 창의라고 할게요. 왜냐면 권유는 시에서도 많이 쓰잖아. 아, 그리고 하나 더 하자. 얘들아, 뭐뭐 해라 라는 거는 시에서요, 명령을 종결어미 쓰잖아요. 네.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 얘들아. 시라고 문법하고 뭐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관성이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올 여름은 여전히도 덥구나, 뭐뭐 하는구나. 뭐죠? 네, 감탄형 종결어미죠.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장의 의미를 고려하여 이 의문의 종류를 쓰세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서 볼게요. 너는 어디에서 밥을 먹었니? 라는 건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네, 설명의 의문문이야. 네가 목에 방울을 달았니? 응, 아니요 해야죠. 판정문이야. 눈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거 그냥 내가 그냥 서술 효과잖아요. 네, 수사의 의문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결형에 따라 어떻게 나눠진다? 자, 종결형에 따라서 말하는 화자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네. 뭐뭐 오 평사형 종결어입니다. 자, 의문문은 뭐뭐 합니까? 뭐뭐 하는가? 뭐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요구한다. 간타문은 뭐뭐 하는구려? 뭐뭐 하는군?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명령문은 뭐뭐 하라. 뭐뭐 하게. 뭐뭐 해요. 뭐뭐 하십시오. 이렇게. 정리문은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했어? 시간의 표현에 선어말 어미가 있다고 했어. 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고요. 그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의 표현한 선어말 어미에서 이런 애들은요. 자, 명령형과 청유형은 서로 같이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내용 들어갈 거예요.